안녕하십니까. 현장이 답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남성역 편 시작에 앞서 최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발표한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공약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의 지표로 불리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발전될지 방향과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서도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은 제2의 한강 르네상스라고 불러도 될 건데요. 한강 줄기의 확장이라고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한강뿐 아니라 사대 지천, 동네 중심의 소하천까지 물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용도 지역의 개편과 높이 제한 규제의 삭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률적인 35층 규제에서 벗어나서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유동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로 여의도와 용산을 연계해 한강 중심의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용산의 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를 연계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용산을 개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상에 위치한 철도가 지하화된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더욱 입지가 좋아질 곳이 쉽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번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 임대차 3법의 개편,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 500%의 향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양도세 조정 등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과 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기본계획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변 주변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두 정책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곳을 주목하라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동에 대한 가장 큰 호재와 이슈는 첫 번째로 서리풀 터널 개통에 대한 내용인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사당 복합 환승센터와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 수립 추진되면서 과천, 안양, 수원 등 경기도권에서 진출입하려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사당인데 복합 환승센터가 개발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이제 많이 불편하지만 이런 환경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역은 업무 복합 중심지로 개발되고 사당역은 환승 중심지로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세 번째로 사당동 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으로는 사당 5구역이 있는데 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28년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에서 성공되어 있는 지주택이 있는데 사당 3동 지주택 힐스테이트라고 21년 10월 3일 날 사업계획 승인 인가가 난 곳이고 현재 건축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지역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7호선 남성역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지도를 보면 남성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동의소를 모으는 곳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동의소를 모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준공 후 예비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간 제1아파트라는 곳이 있고요.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이수역 인근에 이제 우국신이라고 5,000여 세대가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 호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구역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것 같고요.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돼서 사당동이 입지적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혼재되어 있지만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 건데요. 현재 남성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라고도 불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제 늘어난 용적률만큼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사업 방식입니다. 현재 가칭 남성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서 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도 75%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여기도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처럼 서울시 기본계획의 이제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과 당선인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내용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남성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은 늘어나고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투자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수립 후 이제 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별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면서 건축 허가 및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지분 쪼개기 등 공동주택의 신축 행위를 차단하게 됩니다.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이슈는 없는 편입니다. 남성역 주변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해 보면 남성역 북쪽으로 과거 영아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두산 위브 트레지움으로 신축되면서 현재 84제곱, 국민평수 33평 규모가 18억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성역 남쪽이 재개발이 된다면은 뭐 브랜드와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만큼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을 주목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사당동 주변의 개발 호재와 남성역 주변의 개발 호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당 생활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성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당동의 사당역과 이수역이 이제 역세권 중심의 개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성역도 사당동에서 이제 하나의 중심축인 역할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예전부터 워낙 좋았어 갖고 직주 근접이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당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좀 더 개선이 될 거고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업무, 상업적인 시설도 이제 확충이 되고 사당동 쪽도 많이 발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부 정책과 공약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항상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